JB타임즈. 네,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건데요. 네, 자, 아침 인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해주고 계신데요. 일단 제 팬부터 좀 챙길게요. 예. 2808님. 네, 더마카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40대 찐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JB팬 꼬물드림님. JB님, 허위 가짜 왜곡된 뉴스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들은 뉴스를 삐딱 정신으로 올바르게 펴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시선 집중을 애청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정보 기대합니다. 제가 어제 밤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분이 하루도 안 빼놓고 저희 방송을 듣는데요. 오.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더마카가 그렇게 좋다고. 아, 네, 그렇군요. 싫어요, 그거. 지어낸 얘기가. 아, 샘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세요? 기분 좋게 말씀하셔야지.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건데요. 아, 네. 뭘 눈에서 레이저 나오시는 줄 알았네요. 칭찬을 해도 시비요. 칭찬을 해도. 아니, 이게 눈빛이 사람은 속일 수가 없는데 지금 JB의 눈빛이 약간 레이저를 쏘는 것 같았다. 네, 저 더마카도 화면 잡아주세요, 그냥. 네. 전 신비주의니까요. 네. 자, 시간이 아깝습니다. 빨리 AS 타임 갈까요? 네. 어제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터뷰가 꽤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트럼피즘과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 후보가 이대남의 분노를 또 젠더 갈등을 일으켜서 유명해지고 더 인지도가 높아졌다. 분열의 정치가 걱정이다. 나 같은 안정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걸 어필을 했잖아요. 네. 바로 이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캡처를 해서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네. 그러면서 2030 남성의 적극적인 지지를 백인 하층 노동자의 분노에 비유하신 것은 잘못됐다. 2030 지지층이 누구를 혐오했다는 거냐. 이런 실언이 계속되면 2030 지지층은 떠날 것이다. 정정하길 기대한다. 나는 비판해도 좋은데 지지층을 싸잡아서 초가삼간 태우지 말아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네. 이 설전은 어제 있었던 2차 TV 토론에서도 이어졌거든요. 일단 JB의 관전평이 궁금합니다. 어차피 난타전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논쟁이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게 별로 없는 논쟁일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의 신념과 책임을 둘러싼 논쟁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게 제대로 된 논쟁 아닌가요? 네. 정치인의 컨텐츠와 관련된 논쟁인데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제 판단은 유권자가 하면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당원들이 하는 문제고, 저는 이게 현상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보는 관전평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재밌긴 한데 긴장감도 있고 문제는 이게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줄 거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TV 토론이 지금 한 2번 정도 더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일단 여태까지 했던 거는 2번은 시청률이 꽤 잘 나왔다고 하던데 TV 토론이 표심에도 영향을 좀 줄까요? 여기서 이제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후보에게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이냐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의 대표는 선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그렇죠. 일단 요점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 표심이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희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전망을 해도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신비주의로 하고 오늘 또 본선에 오른 주자와의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조경태 후보 잠시 후에 만날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챙겨볼 첫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취임 한 달을 맞는 게 바로 오늘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를 보고를 하는 자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당 고위직들과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일부 참석자가 반대를 했지만 송영길 대표의 입장이 확고했다. 이런 후문까지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입장문도 송 대표가 직접 쓴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게 전환점이 될 거냐, 이게 핵심 아닐까요? 이른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입장 표명에 대해서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찬반 이전에 찬성이든 반대든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밝힐 입장의 내용이 뭐냐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확인이 돼야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입장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조금 전에 조국 전 장관 관련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는데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과 내지 유감을 표명할 거냐. 네.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의 행태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냐? 그렇다면 그것이 표창장이냐? 아니면 사모펀드냐?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이걸 거론한다면 어디까지 거론할 수 있는가 궁금하다라는 거고요. 또는 조국 전 장관이 일부 인정하고 사과했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 한정해서 그러면 입장을 표명하는 건가? 그럼 이런 제한적 유감 표명이 나머지 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왜 요구를 그러니까 저기 하지 않느냐라고는 요구에는 또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 이런 또 어떤 그 따라붙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을 대하는 당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자, 그거라면 더 구체적으로 당의 태도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청문회 이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길을 열어준 당의 처사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연동되는 문제가 있죠. 청와대죠. 네. 자, 그러면 청와대에는 또 뭐라고 말할 거냐?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의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입장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참고로 보궐선거 패배 후에 초선 5인이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이때 이제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 걸 제가 다시 봤더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고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네. 이 정도의 선에서 그 초선 5인이 성명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이 정도의 선이다. 이러면 이것이 가름되는 어떤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전환점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러면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 공론이 이루어져서 당의 의견이 총합이 된 결과냐. 여기서 다시 또 논란이 붙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어쩌라는 건가요? 어쩌라는 거죠? 이럴 때 하는 말은요. 일단 입장문 보고. 하하.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이야기했던 건 입장의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네. 내용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중요하다. 네, 뭐 알겠습니다. 촌철님들 반응도 좀 엇갈리는데 이석기님은 솔직하게 진작에 털고 갔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김영선님은 왜 자꾸 조국과 선을 긋는지 모르겠다. 조국 사태는 꺼낼수록 민주당의 마이너스다. 그 시간에 부동산 등 민생이나 챙겨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찬우님은 조국 사태 관련해서는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이 미진한 걸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2228님은 왼쪽 비 피하려다 오른쪽 비 맞아요. 우산을 과감히 펴야죠.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들어도 어쩌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 입장 듣고 다시 얘기합시다. 듣고 네. 다시 내일 네.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AS타임은 이렇게 예약하도록 하고요. 또 이 자리에서 송 대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 그리고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관련한 것도 입장 표명을 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하고는 또 사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뭐 본인이 인정한 경우가 있고 내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입장을 표명해도 오히려 심플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근데 문제는 바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부분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문제의 복잡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 입장 표명이 있게 되는 거냐. 수위를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내용 범위까지 포함해서 이게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도 궁금하네요. 듣다 네. 보니 정말 더 궁금해지는데 아마 긴 밤을 새우지 않았을까. 직접 입장문을 쓴다고 하니까. 네. 예, 이따 한번 확인을 해보죠. 내일 네.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추진해 곧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현지 유통회사와 협상해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 즉 3천만 명에게 접종이 가능한 양을 확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메디시티 협의회와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독일에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회사와 주고받았던 레터 부분들 복집으로 제공을 했는데요. 하지만 정부 입장은 신중합니다.
먼저 대구시 측에 이걸 제안한 주체가 화이자나 공동개발사인 바이오엔테크가 아니라 독일 무역회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깜짝 발표가 실제 백신 공급으로 이어질지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날지 주목됩니다. 네,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게 도대체 이 상황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건지가 정말 궁금한데 네. 지금 뉴스 리포트에 나온 그대로이니까 뭐 이건 다시 제가 다시 전달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궁금한 게 포인트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지금 보도가 약간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협상을 시작한 시점이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라고 보도한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요. 또 어떤 언론은 3월부터라고 보도한 언론도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더 정확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아무튼 몇 달 전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네. 이때부터 협상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자 어느 정도 진척이 돼서 중앙정부에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대구시도 알고 있었거든요. 결정 주체는 정부라고 하는 걸. 근데 그러면 정부한테는 알리지 않고 몇 달 동안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여기서 이거 3천만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 중앙정부에 이거를 넘겨주면서 어떻게 한번 그 진행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다. 내지 공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 경과를 놓고 보면 거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막판에 지금 그러니까 정부에 이제 전달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왜 그 과정에서는 중앙정부하고 공조를 하지 않았을까? 내지 왜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일단 이게 궁금하고요. 일단 뭐 사실인지 확인을 좀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그 최초 그러니까 협상 돌입 시점이 그렇다라는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진척이 됐다면 네네. 중간에 공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게 정부에게 이 사실을 알린 시점이 지난달 말이라고 하거든요. 네. 5월 말.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지난달 말이라고 하는 게 애매한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이었을까요? 열린 다음이었을까요? 아, 그거는 네, 밝히지 않았죠. 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한데요. 왜 네. 궁금하냐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 다음 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려서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맹비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죠. 저희가 JB타임즈에서도 그랬죠. 전해드렸어요. 55만 명분을 그 확보한 거에 대해서 55만 명분을 원조 받았다고 감업하는 나라가 돼버렸다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고마울 일이냐. 이렇게 뭐 한탄하면서 그랬죠. 비난을 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이 SNS에 글을 올릴 당시에 권영진 대구시장은 당연히 협상이 진행이 된 거 당연히 알고 있었고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그러니까 전달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협상이 완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네. 자 그러면 SNS에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맹비난하는 글을 올린 이유가 혹시 바로 이 협상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 그렇죠. 나는 그래서 확보하고 있다. 기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오, 삐딱선 정신 제대로 타시네. 네, 맞네요. 오, 지금 타긴 뭘 타요. 춘철님들도 엄청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네. HBYI님, 대구시 보이스피싱 당한 건가요? TK님, 네. 밀수하시려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네. 나라 백신에 화이자 라벨 붙여서 입수하려는 건가요? 네. 김동준님, 대구 시민으로서 화가 납니다. 다들 이제 믿지 못하시는 거죠. 8898님, 사기를 당한 걸까요? 친 걸까요? 7758님, 각본대로 움직인 것 같네요.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서 연락하신 분이 있잖아요. 차순도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장. 네. 그분이 언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백신 구매를 제한한 회사를 향해서 국가별로도 저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서 사인이 오고 하고 회사 이름도 나오고 변호사 이름까지 나오니까 거래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이렇게 덜컥 믿을 일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단순한 건데요. 지자체에서 내지 지자체인가 그 메디시티 협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네.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사실을 오인을 했다면 차라리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 주체가 중앙 정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일단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방역 당국에게
기초 사실 확인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제안이 왔는데 이게 정말 그렇죠. 믿어도 될까요? 정부가 한번 접촉해 보시죠. 이 과정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어제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나온 어떤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 제대로 된 일 처리냐부터 사실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구시에 제안했다는 이 백신이 화이자 백신 정품과 접종 용량도 다르고 바이알 용량도 다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짜 백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뉴스는 이미 봄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2367님, 오 대구시장이 대통령보다 낫네요. 이런 의견도 있었다. 네. 전해드리면서 다음 뉴스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가 5월 20일부터 11일간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상품까지 걸었는데요. 육아를 6글자로 말해요라는 이벤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출산 현상 극복을 위해서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달린 댓글이 2만여 개를 헤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벤트가 대박을 치긴 친 거죠. 제가 어제 12시 넘어서 확인을 했는데 한 2만 6천여 개가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달린 댓글이 뭐냐면 애당초 이벤트 기획 취지와는 다른 댓글들이 수없이 달렸다. 네. 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데요.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이런다고 낫나, 집값이나 잤지, 양육수당 더 줘, 야근이 낫겠다, 아, 넌 잘 때 제일 예뻐, 인내심 테스트, 흰머리 생성기 아하. 등등. 다시 말해서 육아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힘들어하는 6글자가 네. 수두룩 뻑뻑하게 달렸다라는 겁니다. 육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튼 당첨자는 내일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네. 아무튼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저도 동참 차원에서 아하. 6글자를 몇 개를 지어봤습니다. 아하. 아 근데 접수 시점을 놓쳐갖고 얘기할 건데 이벤트로 되냐? 하나. 네. 현실 직시부터 음. 마지막 여론 아닌 여건. 네. 괜찮지 않습니까? 아, 네. 뭐 참신하진 않지만 일단 참가상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일일이 다 봤습니다. 물론 아름다운 댓글도 있었어요. 예. 함께라 행복해. 와줘서 고마워. 아 예. 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보면서 이 이벤트 목적이 뭐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출산 극복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출산 극복이 캠페인으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론 아닌 여건이라는 아주 좋은 6글자를 뽑았는데 왜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라디오 헤드님이 이래서 안 낫지라고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6글자 이벤트 우리가 좀 제대로 해봅시다. 6글자로 말해요. 여러분에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란 뭔가요, 여러분? 6글자로 남겨주세요. 바로 받아가는 겁니까? 그럼요. 나에게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란? 여기서 부정적인 댓글 달았다고 그렇게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댓글만 달아주시길. 아, 이것도 취지 안 맞으려나? 여튼 네.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는 목소리만 지창욱 PD가 10분을 뽑아서 커피 쿠폰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 잠깐만 우리 PD 목소리가 지창욱 닮았다고 네. 누가 그래요? 누가? 자기가? 아니요, 많은 팬분들이 계십니다. 아, 네. 그래요? 분위기 이상해. 덤바꿔도 이게 그러니까 자기 홍보고 네 아무튼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에게 시선 집중이란 6글자로 남겨주세요. 최성구님, 이래서 듣는다. 아, 좋네요. 이런 네. 거 괜찮네. 네, 좋네요. 많이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